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네카라쿠베에서 일하고 있고 과거 대기업에서의 경험과 채용 담당자로서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6년차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그리고 면접 준비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채용 담당자로서 경험하며 느낀 서류, 면접 준비에 도움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가 취업 준비 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4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대학원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다? 정답은 X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 학위가 있어야만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물론 머신러닝, 딥러닝, AI 등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분야에서는 대학원 학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직무에서는 비즈니스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서 학사 학위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이시라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자신이 희망하는 업계 및 직무에 맞는 선택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사 출신 데이터 분석가들의 경험담을 찾아보고 관련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필요성을 점검해 보세요. 둘째, 머신러닝 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이 또한 X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ML 엔지니어와는 다른 직무입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머신러닝을 다루지 않더라도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은 AI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까지 겸비한 데이터 분석가들이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본인의 커리어를 비즈니스 이해나 엔지니어링 역량 쪽으로 확장하면 경쟁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비전공자나 직무 전환자는 취업이 불리하다? 절대 아닙니다. 비전공자나 다른 직무에서 전환을 시도하는 분들도 데이터 분석가로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기술적 역량만큼이나 도메인 이해나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학이나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직 데이터 분석가들은 데이터 분석 경험은 풍부하더라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주는 후속 기획, 운영 업무에 대한 경험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다른 직무에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여 채용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또한 타 직무에서 직무 전환을 시도하더라도 완전 신입으로 인지되지 않으며 이전 경력과 전공,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커리어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매력 있는 지원자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존 업무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면 최대한 끄집어내어 역량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력서보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본래 포트폴리오는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많이 작성하고 데이터 쪽에서는 이력서나 경력기술서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서 나온 오해인 것 같아요. 물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력서랑 경력기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력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이력을 압축적으로 서술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채용 담당자들은 이력서를 먼저 확인하고 관심 가는 지원자에 한해서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력서가 지원 직무 및 도메인과 비교했을 때 일치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기본적인 요건과 양식 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포트폴리오에 너무 힘을 쏟기 이전에 이력서부터 먼저 점검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준비인데요.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서류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 베스트 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보는 사람이 읽어도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목적과 맥락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채용 담당자가 이력서를 검토하다 보면 각 프로젝트나 경험이 자신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력을 기술할 때도 본인의 프로젝트를 너무나 간단하게 적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읽는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과 맥락을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용어는 주석이나 괄호 등을 활용해 설명해주고 목적이나 맥락 등은 최대한 자세히 적어본 뒤 덜 중요한 부분을
부분을 점점 덜어내는 방식으로 작성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에서는 분석의 기준 및 특정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런 부분은 2번, 3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고객이라고만 하지 말고 신규 고객의 기준이 뭔지 해당 프로젝트에서의 정의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래프, 차트, 표 등의 시각적 자료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포트폴리오에는 그래프, 차트, 표 등의 시각적 자료가 많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각적 자료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적 요소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만 잘 신경 써도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가 쉬워집니다. 범례, 축, 눈금, 단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씨 크기와 차트 사이즈에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퍼센트나 퍼센트 포인트와의 차이 등 세부 사항까지 신경 써야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지원 회사의 도메인과 자격 요건에 맞춘 서류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원하는 회사에 따라 도메인과 세부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맞춤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업계라면 당연히 커머스 관련 데이터로 진행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고, 시각화 업무의 비중이 높은 공고라면 데이터 시각화 관련 경험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두고 지원하는 회사에 맞춰 내용을 가감하고 순서 배치를 조정하여 제출하세요. 때문에 채용 전에 미리 기간을 두고 자신이 지원할 기업과 산업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했다면 면접 때 어떻게 해야 자신을 잘 어필할 수 있는지 면접 잘 보는 팁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은 상호작용하는 자리임을 명심해 주세요. 면접은 면접자의 일방적인 발표 자리가 아니라 면접관과 쌍방향 소통을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떤 예상하지 못할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외워서 준비했다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눈치를 보아가며 발화의 주제나 톤, 길이를 조절하는 것처럼 면접에서도 상대 면접관의 리액션이나 분위기를 고려하여 답변의 톤이나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 곧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동기, 이직 사유, 강점, 약점, 리더십 경험, 주요 프로젝트 내용, 성과, 그리고 배운 점 등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의 소재로 쓸 수 있는 경험과 생각을 디테일하게 정리해보고 언제 어떻게 물어봐도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 면접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의 면접이나 면접 스터디 등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의 면접관을 미리 경험하며 실전처럼 연습해보고 실제 면접을 보고 나서는 반드시 복기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결론을 먼저 말하는 2갈씩 말하기를 연습하세요. 결론 없이 장황하게 설명하면 면접관이 집중을 잃고 핵심을 놓칠 수 있고 여러분도 분명 자신이 말하고 싶었던 것을 잊어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평소 지인들과 대화할 때도 2갈씩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녹음하면서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일반적인 답변을 피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축하세요. 저는 SQL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과 같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아주 뻔해 보이는 이야기는 면접에서 말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고민의 흔적이 없어서 감점이 되기 쉽죠.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스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업무에는 데이터 분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 이전과 이후 단계의 작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천 데이터에 대한 검증, 구축한 대시보드에 대한 운영과 유지 보수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분석 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최대한 현업에 있는 실무자들의 경험담을 접해보고 본인이 그런 업무를 한다면 어떤 점들이 강점으로 발휘될 것 같은지, 여러 업무 중에서도 어떤 업무를 더 재밌게 느끼며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등등을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보세요. 마지막 4번째, 솔직하고 발전 지향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며 본인의 모습과 너무 다른 답변을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여 외워서 말해봤자 티가 날 수밖에 없을 뿐더러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 말문이 막히거나 부자연스러운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거짓말해서 여차저차 면접을 통과하고 입사했다고 해도 입사 후에 티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대신 성장 지향적이고 예의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태블로를 다뤄본 적이 거의 없는 경우 태블로 실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굳이 잘하는 척을 하기보다는 그 부분은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다른 역량은 잘 갖추고 있으며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하는 성향이므로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데이터 분석가 취업을 위한 여러 꿀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좋은 자세지만 얼마나 현명하게 준비하느냐도 채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꿀팁들을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만의 경쟁력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